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동아시아에서의 홍인과 황인의 활약을 보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아담의 피의 주입이 굉장히 극히 소량으로서 홍인은 아예 없고, 그런 영향이 없이 정말 상위익 민족, 순전히 토종으로서 정말 가장 훌륭한 능력을 이루는 것이 사실 황인이라고 봐야 되겠어요. 홍인은 사실은 황인보다 훨씬 못했죠. 그러면 가장 큰 이유는 홍인이 가는 길에 네안데르탈, 정말 네안데르탈인하고 접촉이 없었어요. 홍인은 가는 길에 없었고, 네안데르탈은 안돈의 핏줄임에도 불구하고 그 50만 년 후에 그 바도난의 자손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유인원하고 섞이면서 점점 동물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유라시아에서는 네안데르탈 얘기할 때 subhuman, 유인원이라고 해요. 인간이 아니야. 그래서 홍인과 황인은 다른 인종에 비해서 네안데르탈하고 섞이는 일을 피했어요. 황인은 다 쫓아버리고 죽여버렸어요. 홍인은 만나질 않았고, 그리고 뭐 없었다는 얘기고 자세하게 또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그리고 황인은 아주 쫓아냈고, 그리고 황인이 드디어 30만 년 전에 어디 들어가냐면 홍인의 사냥터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옛날에 야만인들의 특징은 서로 적대적이야. 우리 동물들 보면서 적대적이거든요. 동물 둘을 갖다 놓고 서로 으르렁거리기 시작하잖아요. 옛날 야만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둘이 보면 서로 호기심이 아니라 발톱부터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적대 감정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거기서 사냥을 하니까 결국은 침략 행위에서 투쟁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건 사실은 이미 옛날에 이미 제가 설명을 했던 거예요. 황인과 홍인이 여기서 만나가지고 싸움을 시작한 홍인을 내쫓고, 그다음에 여기 8만 5천들이 와가지고 여기에 정착한다, 이런 얘기를 내가 설명을 했었는데, 그다음에 20만 년 동안 엄청난 싸움, 여기 재밌는 거는 20만 년 넘는 쓰라리고 끊임없는 싸움은 유라시아 역사에서 하나의 서사시다, 그런 거. 근데 중국인은 평화롭게 사는 방법을 알았어요. 평화롭게 살아서 뭉치면 힘이라는 걸 알았어요. 굉장히 지혜로웠어요. 황인은 힘은 없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홍인들의 싸움을, 기술을 20만 년 동안 보니까 배운 거야. 그래서 점점 그래가지고 결국은 몰아내죠. 8만 5천 년 전에. 그래서 그런데 재밌는 거는 싸움질 하면서 그 접촉하면서 결국 홍인의 핏줄을 받아요. 홍인의 핏줄은 굉장히 우수한 핏줄로 간주하죠. 유라시아에서. 그리고 이게 블랙헤드 추장이에요. 그러니까 블랙풋, 검은 발. 그리고 페루는 이제 그러니까 멕시코나 이런 것도 전부 다 사실은 홍인이 내려갔지만 안두족이 들어가서 사실은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뭐라냐면 페루는 안두 혈통의 흔적이 있긴 하지만 결국은 상기의 진화적 산물이다. 왜냐하면 안두 혈통이 너무 작게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진화적 문화다. 그런 거 보면은 되게 훌륭하죠. 그다음에 멜기세덱이 100만 명은 아메리카에 들어가야 된다 그랬는데 결국 못했죠. 여기 보면 이건 안돈이에요. 안돈 쪽도 훌륭해요. 나중에 이제 히타이트 문명까지 가는데, 이제 안돈 문화예요. 처음에 이제 황인에 쫓겨가지고 저까지 갔다가 황인하고 안드족에, 여기서 기나에 막 날씨가 추워지니까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영국을 지나서, 그래서 얼굴 넓적한 그 족들이 안드하고 합쳤을 때 얼굴 넓적한 유럽인이 생기죠. 그리고 아이슬란드, 에스키모까지 가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지나가죠.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에 일본 얘기가 나와. 일본 민족의 선조는 12,000년 전에
꼭 중국 부족들의 공격을 막아서 쫓겨났는데 신다운 인물을 여기는 존재를 따라서 한다. 이렇게 삐뚤어졌네. 신다운 인물로 여기는 추정돼. 이렇게 단군 같아요. 환인. 신다운 인물로 추정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은 아닌가 봐요. 환희를 신으로 알고 있는데 신다운 존재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나올 때 1935년 정도 때는 우리나라가 일본으로 등록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일본 민족이 선조라고 하니까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00년 전에 신다운 인물로 추정되는 추장을 따라서 중국을 떠난다고 돼 있어.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환인이 신다운 존재야. 근데 황인종이 굉장히 그 우수했던 거는 뭐 물론 네안데르탈인을 피했고 홍인, 안도, 핏줄도 있었지만 사회적 요인으로는 평화 유지를 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공통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진정한 국가를 만들었고 신랑톤이 24인 장로 중에 하나로 있죠. 신랑톤은 황인의 그 영적 각성을 위한 하나의 그 어떤 존재였는데 그 진리를 가르쳤어요. 그 진리를 최고의 신으로 모시는 종교가 됐는데 또 지리적 요인으로는 강력한 국가를 만들다 보니까 얘네들을 그 쳐들어오거나 챌린지를 할 존재들이 없었던 거죠.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안드족들이 이렇게 들어와요. 황하강, 양쯔강. 그래서 여기 황왕을 따라서 굉장히 우수한 그 거기가 이렇게 세워지는데 지금 중국이 남쪽과 북쪽이 다른 거 아시죠? 북쪽은 안드족과 안도네 그게 있어. 키가 크고 아주 잘생겼죠. 저는 파리에서 중국 사람들과 깜짝 놀랐어요. 내가 아는 중국 사람은 짱꼴라 이렇게 조그맣고 막 그런 거 알았는데 얼마나 잘생겼는지 예, 아주 여자들 넘쳐 미인이고 그렇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바로 안드족과 안돈족의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남쪽보다는 훨씬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재미있는 거. 이렇게 훌륭한 문화를 세우긴 했지만은 백인처럼 끊임없는 탐구심을 갖는 호기심이 좀 부족했다. 그래서 상객 유형의 타고난 안정성을 별로 변화시키지 못했다. 타고난 안정성 뭐예요? 동물이 갖고 있는 뭐가 안정되게 자기만을 하려고 하는 추구하는 그런 거, 세이프티 추구. 그렇지만 그 동양에서도 결국은 에덴과 달라마시아에 있는 얘가 존설부 신들의 땅이 흡족이 있다고 간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들어가서 알았던 거야. 그래서 여기서 또 한 번 얘기하지만 안드족, 아담의 피가 들어갔을 때 문화보다는 뭐예요? 그 안에 있는 형질을 장악한다는 거죠. 완전을 향한 에너지, 그 형질을 장악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시간 계산, 천문학 뭐 이런 것들이 메소포타미아하고 너무너무 닮아 있어요. 그거는 안드족이 들어가서만이 아니라 서로 트레이드를 했다는 거죠. 서로 무역을 통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중국의 문제점은 뭐냐? 너무 철저하게 정복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자극이 모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에 갖고 있던 여기 서사시 같은 투제,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렸다. 응? 그래가지고 과거를 마치 그리스 로마 시대가 몰락하고 나서 그 후예들이 하는 것처럼 과거를 너무너무 물어보면서 과거를 그 보존하려고 하는 그러한 습관만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황인종이 갖고 그것이 뭐냐, 미식을 추구하려는 데로부터 이미 갖고 있는 지식을 보존하려는데 관심이 돌려져서 결국은 신속하게 정체하게 된 이유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리고 이제 그 상제라는 거는 원래 황제, 이게 하나님, 우리도 뭐 상제가 하나님을 뜻하는 뜻에서 희미하게 그냥 뭔가 남았다는 거죠. 결국 다 없어져 버리고 그 옛날의 진실들이라는 것이. 그리고 이제 그 조상 숭배의 큰 약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옛날을 뒤를 들여다보고 새로운 것을 보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
그래서 진리는 상대적이고 확장된,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언제나 각 세대의 사람들 안에서, 심지어는 각 인간 속에서 새롭게 표현되는 것이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유란시아서도 시간이 지나면 새롭게 써져야 된다는 말이 그런 거죠. 왜냐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의식의 한계이기 때문에. 의식이 확장이 되면 또 다른 진리를, 같은 진리를 다르게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조상을 숭배하는 또 하나의 장점이 가족 가치를 존중한다는 거냐. 문화라고 하는 건 가족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단위를 발판으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굉장히 훌륭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강한 의무감, 도덕성, 이거는 사실 동양인들이 최고죠. 서양 애들은 그런 거를 갖지 못했죠. 그런데 또 하나의 장점이 뭐냐면 중국인은 원시인으로부터 그 다음에 지금의 문화까지 오는 모든 과정이 전부 역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국에서 갖고 있는 가장 훌륭한 점이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는 필사 존재의 초월적 목표를 가져야 될 때가 왔는데 이제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죠. 그 다음에 서양에서의 그 안드사람의 팽창, 제가 좀 빠른가요? 괜찮죠? 여러분들은 뭐 공부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다 아니까. 자, 안드족의 이동, 여기서부터 서양으로 이동을 하는데 청인은 굉장히 생물학적으로 뛰어났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이미 다 들으셨겠지만 중국에서 처음으로 바이킹족을 만난 기록을 보면 너무 잘생겨서 너무 잘생긴 사람들한테 반한 얘기가 있어요. 너무 잘생겨. 근데 미개해. 그때는 순장시키잖아요. 누가 죽으면 안 가겠다고 하는 종을 막 잡아다가 집어넣어서 죽인다든지 이러는 거에 대한 그런 묘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안드인과 청인이 만나서 강력한 핏줄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안돈도 상당히 섞이는데 옛날에 여기가 이제 여기가 뭐냐면 시실리아인 거예요. 여기가 육교처럼 이렇게 많았어요. 그리고 여기는 거의 가느다란, 여기가 일종의 해구, 호수, 거대한 호수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바닷물이긴 바닷물인데 이게 막혀있, 거의 이제 막혀 육교처럼 돼 있어가지고 여기가 하나의 해구라고 불렀어요. 진짜 해구. 그래가지고 당연히 여기를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많은 장사, 트레이드가 있었죠. 무역. 여기가 또한 굉장히 많은 인종들이 섞이는 곳이었어요. 사하라는 굉장히 비옥했죠. 여기 이곳에서 섞였죠. 그리고 그래서 사하라에서 가장 우수한 남인들이 지금의 아랍이야. 소위 말하는 아랍 쪽에 가는 거죠. 안드족도 거기에 피도 좀 섞였고, 그리고 여기 사하라에서 그 종족들이 여기까지 가요. 이게 이제 주황인, 그 다음에 이 노 사람들이 이렇게 가고 청인 내려오고, 그래서 여기서 다 섞이는 거예요. 섞이는 얘기고, 여기는 이제 시리아족을, 시리아가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그 원래 좀 있었던 존재들이잖아요. 특히 노 쪽. 여기서는 얼굴이 넓적한 노 안돈 계열의 시리아인들. 시리아 기억나요? 시리아인들 생각나요? 얼굴 넓적하죠? 그 아랍 중에서. 떨어지고 난리야 얘는. 각이 같이 말라서 건가요? 금속하고, 여러분들 이름이 너무 시시해 보이죠 이거? 너무 시시해 보이잖아 이거. 그 옛날에 얼마나 대단한 거였겠어요. 이런 걸 만들어낸다는 게. 몇천 년 전에. 그쵸? 옛날에 어떻게 수혜로 이렇게 만들어서 음식을 한다는 게 옛날에는 정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금속 가공, 도자기. 지금도 굉장히 그런 것이 뛰어납니다. 여기 보면 호박 같아요. 호박, 그죠? 너무 아름답게. 이게 보석이에요, 보석. 난 처음에 집인 줄 알았어. 지붕이 보석이야. 그래서 이제 3만 년이 넘도록 에집트는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예술과 문화가 아주 훌륭하게 되는데 15,000년 전에 이집트는 가장 낮은 수준에 도달했다. 지금 우리는 몇천 년 전과 이럴 수가 있나 이러잖아요. 근데 15,000년 전에는 이집트의 가장 낮은 수준의 문화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사하라는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아까 설명했었죠. 사하라는 그 남인들은 제가 다시 여기 보면 사하라는 남민종 중앙 아프리카로 가버리고 섞이는 존재들이 없어. 그럼 나은 존재들이 나중에 또 나타나요. 이렇게. 여기는 크로마뇽. 크로마뇽이 이제 청인하고 안드하고 섞이죠. 그래서 여기는 열등한 핏줄을 다 제거하고 12가지 이상의 강건한 우수한 청색 인종 집단이 형성한 결과가 크로마뇽인데요. 크로마뇽은 굉장히 훌륭했어요. 보면은. 그래서 이 상황이 결국 현대 유럽 문명의 전체 조건을 결정했다는 크로마뇽. 이게 보세요. 이게 유인원이에요. 네안데르탈. 이렇게 생겨요. 이게 누구겠어요? Human Ancestors. 여기가 현대인이에요. 현대인인데 이게 크로마뇽 좀 될까? 여기 보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있죠. 크로마뇽이 유골을 이렇게 복원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렸어요. 여기 입고 있던 발견했던 거. 역시 입이 약간 그렇죠? 입이. 근데 굉장히 적극적이고 모험심이 강하고 탐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여기 다시 아까 그렸던 건데 또 다시 나왔네. 성인이 일로 오고 사람이 일로 섞여요. 노사람이 일로 오고 섞이는데 그래서 사하라 평야지대에서 아까 설명을 다 했어요. 평야지대에서 남색 집단 아주 그래도 밑으로 내려서 지금 현재 흑인 물려고 있고, 전 미국에 살면서 흑인 우리들이 막 열등하다고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들 많이 갖고 있다. 무시하셔서 보니까 세상에는 꼭 평등한 건 아니잖아. 그게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네, 여기가 남인 중에서 덜 친척인 일단은 이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아라비아로 가죠. 그 다음에 남인 우수한 부족들은 스페인으로 가서 또 일로 가요. 그래서 그 지중해 연안의 존재들이 머리가 갈색이고, 얘네들이 보니까 열등한 산긴 그거를 갖고 있네. 나 굉장히 쟤네를 좋아했는데. 자, 남색단을 가고 스페인으로 가서 여기 스페인으로 가서 여기로. 굉장히 섞인 애들이죠.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덜 친척인 게 어디까지 가요? 인도에서 여기 스리랑카라는 그런 데까지 가죠. 볼까요? 여기 스리랑카에 그래요. 생긴 게. 거기서 막 섞인 애들까지 가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 또 섞였겠지만. 이거는 아랍 사람들이 유럽에 갔더니 청인 문화가 황인종보다 훨씬 떨어져 있었어요. 왜냐면은 메소포타미아 청인은 별 법칙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 크로마뇽을 봅시다. 이렇게 해서 크로마뇽인데 지금 현재 있는 애예요.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여기는 지금 현재 현대인이에요. 북쪽 유럽에. 달라진 게 입이 좀 달라졌나? 좀 비슷하죠? 그래서 35,000 전에 여기 여기서는 얘네 청인종은 홍인, 황인, 안돈 사람이 다 섞여 있었어. 그래가지고 아담이 오면서 아담 조선이 창조적인 상상력이 혼합되어서 청인의 예술성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은 굉장히 도덕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정직했고 일부 일처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라 그러나 뛰어난 애들이었던 것 같아요. 처녀의 순결을 존중하고, 왜냐하면 그 혼혈, 천혈, 유혹, 타락시키고 이런 것들을 아주 굉장히 경멸했어요.
용감하고 섬유해짐이 있어요. 요거는 크로마뇽 속에 네안데르탈의 얼굴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걸 보더니 서사장님 얼굴처럼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크로마뇽 네안데르탈. 이거 여기가 지금 청인이라면 여기가 네안데르탈. 키가 되게 작죠? 여기 이제 청인들은 배를 건축을 많이 했어요. 그 후예가 바이킹이잖아요. 또 집을 이렇게 쭉 살았어요. 너무 추우니까. 참 춥죠. 거기 가면은 그런 데서 어떻게 사는지 참 알 수가 없어요. 황량하죠. 배를 바이킹 배예요. 자, 집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여기 가운데 먼지 되게 났을 거예요. 연기니 뭐. 나 요새 화목 떼느라고 화목을 떼고 오면 여기가 시커매져 있어. 화목을 떼고 나오면. 그게 다 먼지예요. 근데 일하는 사람은 어땠을까? 보기는 저기 이뻐도 참 끔찍했을 거야, 삶이. 자, 여기 복원한 거예요. 그들이 삶이 여기 청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아담 사람이 섞이니까 그 창조적인 그 힘이 나서 청인 예술이 뛰어났어요. 그리고 그런데 얘네들이 목자에 이렇게 사냥을 하다가 농부로 바뀌면서 노예들에 갖고 있던 열등한 문제하고 이렇게 섞이면서 후퇴하기, 생물학적으로 후퇴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냥 노예와 온 열등한 프로들하고 섞이니까. 자, 안돈 사람이 유럽을 침공합니다. 그래서 이게 안돈이에요. 안돈, 파란색이. 안돈 사람들이 다시 올라갔다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북쪽으로 가고 또 이렇게 해서 영국의 브리타니아, 아이슬란드, 지금의 에스키모이들 안돈이 아주 순수한 혈종이죠. 그리고 안드족 쪽은 이렇게 강을 따라서 움직여요. 안드족 쪽 똑똑했어요. 돈강, 볼강. 그래서 얘들이 만나서 섞여. 안돈과 안드가 이렇게 가면서 섞이고 섞이고. 그리고 여기 말이 드디어 옛날에는 걸어서 가니까 1시간이 많이 걸려. 그러니까 가다가 자기 문명이 다 없어져. 흡수돼버려. 그런데 말이 나오면서 빨라지면서 자기 문명을 좀 보존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드디어 앵글로색슨족, 스칸디나비아 게르만, 이게 노종족들의 후예죠. 노종족들. 그리고 그치만 거기에 이제 안드족이 청인이 다 섞이는 거지만은,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장 청인의 그 순수하게 남아있는 게 라플랜드, 브리타니아, 영국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안돈족. 여기 아직도 있어요. 라프족, 3위. 요새 가끔 멸절돼가는 종족들도 나오는 게 3위 라프족이죠. 아직도 사냥 유목민하고 사막 산홍에서 저렇게 진짜 이렇게 살아요. 아직도 숲속에서. 이제 북유럽을 가봅시다. 덴마크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드디어 또 싸움이 막 벌어져요. 왜냐면 여기서는 사실 정복이야 이제는. 왜냐면 안드족들은 이제 정복을 해요. 아담족은 가서 동화하지만은. 그래가지고 이제 싸움을 하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어떻게 돼요? 혼혈 백인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덴마크 여기서부터. 안드의 성향이 줄어들고 백인이 점점 돼. 근데 혼혈 백인은 굉장히 무수해지면서 청인, 크로마뇽과 엄청난 싸움을 해요. 근데 크로마뇽이 굉장히 용감해서 송강을 따라서 계속 500년 동안 그걸 지키고 그러는 거예요. 아주 피비린내는 나는 싸움이 있었겠죠. 그런데 결국은 결정적으로 500년 후에 백인이 승리해요. 그게 토르야. 우리 영화에 토르 나오잖아요. 그 토르가 원래는 그런 존재. 그래서 얘를 하나의 신으로 숭상하기 시작한 거죠. 얘네들은 옛날에는 영웅이 되다가 신이 금방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토르는 백인으로서 크로마뇽을 때려잡은 거죠. 여기 송강. 이 송강은 아주 몇만 년 전부터 존재하는 강이에요. 송강이. 이 송강을 따라서 정말 유구한 역사가 다 거기 따라서 있죠. 그래서 이 청인스의 홍강을 따라서 있다가 얘를 만나면 어떻게 하냐면 그 즐거운 사냥터라는 게 뭐냐면 이게 무슨 세레모니를 거쳐서
물속에 쳐넣어 죽이는 거. 옛날에 뭐 총이 있었겠어요. 뭐 화살도 아까우니까 물속에 쳐넣어 죽이는 거죠. 돌달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청색인종을 멸종시켰어요. 아까워. 유라시아에서 계속 청색인종 멸종한 걸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죠. 유라시아에서 보면은. 그래가지고 결국은 크로마뇽은 이제 크로마뇽이 생물학적 기초를 줬고 굉장히 청인이 튼튼한 신체력은 튼튼했고 안드는 융화 상상력을 줬고 그래서 안드와 청인의 혼혈은 국적 백인종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안드 문명은 이제 사라지고 그 백인 민족들이 이제 오늘의 문명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독일, 프랑스, 독일 보면은 두 가지로 딱 갈려요. 난 처음에 스페인에서 독일을 딱 밤에 도착했는데 어느 시간이 딱 갔더니 이딴만한 사람 크잖아요. 얼굴이 너무 그때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 얼마나 속을 받았는지 내가 22살 정도 했으니까. 근데 그 독일은 아주 그런 날렵한 종족들하고 그 다음에 얼굴이 둥근 종족 두 가지가 갈리죠. 이게 안돈족이에요 사실. 나일 강가의 사람들 아까 그림 똑같은 그림인데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에집트가 가장 앞선 집단이었고 그 다음에 내가 참 좋으니까 내가 빨리빨리 나가겠대. 진화인가 보다 그러면서. 자, 근데 이제 결국은 이집트에 이 안드족들이 가는데 안드족들이 이미 1000년 동안 메소포타미아에서 홍수를 너무너무 맞아가지고 얘네들은 홍수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이미 아직 뭐라 그랬어 익스퍼트가 된 거죠. 전문가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이집트의 거기에 나일강을 그렇게 누구겠어요? 야만인들이 있겠어요? 아니요. 수메르에 아니 저기 메소포타미아에 그 홍수를 1000년 동안 잘 막고 있었던 걔네들이 이 이집트의 그 문명을 이룩한 거예요. 그 70%, 80%가 다 메소포타미아 출신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여기 보면 이집트에서 보면 이게 이게 누구의 생각조절자예요. 자기의 비유신 하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토르의 똑같은 존재가 있는데 그게 생각조절자를 저렇게 표현한 거죠. 얘들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아멘호텝 3세 이게 이크나톤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아버지부터 이크나톤까지 전부 다 이런 어떤 이집트는 그때 뭐 완전히 무슨 잡신이었으니까 이런 어떤 아톤 우리가 아는 어떤 신 태양신을 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했지만 그걸 실패하잖아요 이크나톤이. 근데 재밌는 얘기. 셀 사람들의 종교적 가르침을 헛되이 부활시켰다. 아멘호텝이 그랬고 이크나토 그 아들 걸 이름 잡았어요. 본인이 수도로 옮기잖아요. 그래봤자 죽었을 때 뭐 투탕카멘이 이제 사유였는데 결국은 투탕카멘이 일찍 죽고. 근데 여기서 재밌는 얘기가 이모텝이라는 자예요. 나는 이거를 옛날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피라미드를 가장 큰 훌륭한 피라미드를 건설했던 존재가 이모텝인데 이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훌륭한 것들은 전부 다 미스를 만들려고 하는 미톨로지를 만들려고 하는 신화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죽은 것 기록도 없고 저기 태어난 기록도 없다. 외계인이었을 것이다. 그게 아니고 이모텝은 안드 사람고 이거에 수상을 했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안드나 아담과 이브에 대한 모든 것이 삭제돼 버려가지고 그 다음은 전부 다 그거 다 외계로 하는 거죠. 이 존재가 와서 건축기 피라미드를 처음 만들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계속 쇠퇴했다는 거죠. 피라미드는 돌 하나가 10톤이라 그랬어요. 1톤이라 그랬어요. 1톤이랬는데 그게 얼마나 무거운 걸 그걸 몇만 개를 올린다는 게 있을 수도 없는 거죠. 근데 결국은 이집트조차도 아라비아로부터 이제 결국은 침공을 당하죠. 그래서 파라오가 흑인 파라오가 있던 적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아들 이크나톤이에요. 아톤에게 이익되는 사람 이크나톤이라고 하는데 이크나톤의 그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모세의 10계명이 이크나톤이 만든 18계명에서 온다는 거. 그거 아셨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성경에 많은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날조된 거죠. 아니 지네들이 만들었던 거지. 이거는 이제 얼마나 아름다운 그 이집트의 구조의 암상하시고 지중해를 가볼까요? 여기가 이제 크레타 섬이에요. 크레타. 우리나라 민족이 여기서 왔다고 막 크노소스가 큰 솥이다. 큰 산. 그래서 책이 한 권 있어요. 그럴 듯해요. 근데 안드 사람이 이리로 가요. 크레타에 있죠, 안드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 문명을 여기서 하는데 여기서는 북쪽 노 사람의 반계열과 결혼했던 안드 사람이 여기에 와요. 그래가지고 글쓰기 뭐에 능하고 이런 그걸 복원했어요. 너무너무 훌륭한 공정이죠. 복원한 이게 얼마나 아름다워. 이게 미노소스. 이게 100년밖에 안 됐어요. 미노스의 그건데 이게 무너져가지고 100년 후에 지진이 일어나고 있죠. 이때 벌써 수의 변소 하수도 다 있죠. 우리 잘 아는 미노타우루스 그 얘기 여기서 얘기할 필요 없겠지만은 근데 특징이 지배자의 권위를 과시하는 그런 시설이 없다는 거. 이게 이제 그때 하수도를 썼던 거. 뭐 이게 뭐 아틀란티스라는 설이 있지만 아무도 모르죠. 이거는 이제 포세이돈이 저주를 해가지고 그 미노스의 그 부인 파시파 부인이 황소와 사랑이 빠져가지고 그 미노타우루스 그 괴수를 낳는 거죠. 그 테세우스 맨날 9년마다 여자 몇 명을 바치려니까 테세우스가 지가 와가지고 결국 소를 죽이네. 여기를 보면 이게 이름이 파리지앵이에요. 이게 5, 6천 년 전에 여자의 모습이에요. 현대인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어? 이게 벽화에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 이게 6천 년? 7년 전의 모습? 옷 봐요. 옷이 얼마나 기가 막히냐. 이 옷들 봐요. 이렇게 굉장히 체격이 아름답죠? 자, 너무 좋아하지 말고 이거는 옛날에는 이렇게 가슴을 드러냈나 봐요. 응? 이 남자들도 얼마나 체격이 기가 막혀요? 너무 아름답죠? 이거는 가슴이 꿰뚫었어. 투가 스페인만인 줄 알았더니 여기서부터 여기도 있네요. 이거는 이제 니코스 카잔차키스 이게 그 크레타 섬 출신이에요. 이게 그 사람 묘죠. 그 묘에 이 사람은 이제 파문당했잖아요. 최후의 만찬 써가지고 그리스 조르바도 썼고 이게 파문의 상징이죠. 여기에 뭐라고 써있어? 이름이 없어요. 이 사람 여기에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나는 자유입니다. 그런 말만 써있죠. 그 다음 이거는 다 내가 저기 엘그레코도 여기 출신이에요. 그 당시 르네상스 시대에 그림도 왔어요. 이게 트로이의 목마를 들이지 말라고 했다가 포세이돈이 보낸 뱀에 물려 죽는 장면을 저런 식으로 그렸죠. 이거는 이제 지진으로 망하네요. 그렇구나.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서양명이 이렇게 됐다고 그려 있어요.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집트에서 이렇게 갔다. 그게 아니고 메소포타미아 이집트로 여기 다 여기서부터 나가죠. 그죠? 잘못된 거죠. 자, 그리스인들은 재밌는 거는 그리스는 아담손과 라타의 후손들이에요. 아담손도 초인이고 라타는 노 쪽의 직계예요. 그래서 둘 다 초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인이 자기는 신들의 자기 조상의 신이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 직계 사토가 여기 와요. 그래서
그 아담손 거기에 거기에서 거의 가지 끝 문명의 끝을 잃은 가장 우수한 375명, 가장 높은 지적 계급이고 신체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존재들이 그리스를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보면은 이게 어머니 숭배, 요게 2부, 요게 이제 그 크레타 섬은 그냥 거기서 노시라고 하지만 사실 카인이 굉장히 큰 어떤 업적을 남긴 거죠. 노 쪽이 번성하는데. 근데 어머니 2부를 숭배했어요. 이것이 지금 현재 기독 크리스찬 카톨릭의 마리아, 성모 마리아 숭배가 이어지는 거죠. 왜 그랬냐면 그게 이제 그리스도 예수교가 크리스찬리티가 이교도 만이교니 뭐냐가 손잡고 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타협한 종교가 되는 그런 과정에서 이게 이제 들어오는 거죠. 자, 에게 지역에서 이제 다뉴베 노예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점점 나아지는데 크레타 섬에서 어머니 숭배를 해요. 어머니 숭배를 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교까지 그것이 오는데 여기 크게 보면은 결국 안 든 사람들이 점점 희석이 되면서 영적 우산이 쇠퇴하고 그래가지고 이러한 종교적 소멸과 함께 세상에서 영적으로 불쌍한 민족들을 한탄할 처지에 남겨두었다. 이게 사실 중요한 대목이죠. 결국 안드족이 흩어지고 문화가 쇠퇴하게 되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영적으로 계속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한탄할 정도.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모습이죠. 자, 여기가 크레타, 여기 키프로스죠. 사이프러스도 결국 안드족이 갔었어요. 근데 안드족이 갔는데 결국 셈족에게 다 먹혀 들어가서 금방 사라져요. 사이프러스도. 여기 문명을 보면 얼마나 찬란했는지 알 수 있어요. 이게 사이프러스 문명이에요. 금으로 된 머리에 둘렀던 거고. 사이프러스. 동심원이 있죠, 여기? 삼동심원. 우리 모고님이 좋아하는 정치권 세 동심원. 응? 다 동심원들 많죠. 그래서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여기 이제 일로 가고 만나서 여기서 알프스에서 만나요. 식민지 여기 여기 카르타고의 식민지예요. 카르타고인데 그 카르타고 식민지를 하나 건설해 그리스에서. 그래가지고 이 이집트의 문화가 쇠퇴하니까 또 이집트에서 크레타로 도망가요. 안드족들이. 그러다가 다시 올라와서 여기서 만나요. 그리스. 그러니까 그리스 자체는 사실은 이제 그리스도 안드족과 비슷하게 그리스 점점점 쇠망하지만 그리스는 엄청난 사업과 이런 걸 통해서 이미 다른 곳에 자기네들의 문명을 발전을 막 남겨놓는 거예요. 응? 안드족하고 똑같죠. 그래가지고 그것이 메소포타미아 이집트에서 크레타 섬으로, 크레타에서 그리스로, 남부 유럽으로 모든 문화가 가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모두가 위대한 선생님, 예술가였고 무역가였고 정복자였다. 그래서 이것이 남유럽에서 유식되는 거죠. 자, 안돈 사람들은 어땠냐? 안돈 사람들 봅시다. 이거 뭐 간단하게 이 빨간 게 안돈이고 파란 게 안드예요. 아까 이게 전에 쫓겨갔다 다시 와서 이렇게 가서 저까지 가고 안드는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섞여야 둘이 섞이면서 여기 이게 재밌는 얘기예요. 여기가 뭐냐면 히타이트예요. 여러분 히타이트에서 들어봤어요? 히타이트는 이집트에서 맨날 람세스가 자기가 승리했다고 전쟁에서 했는데 사실 그거 사실 거짓말이죠. 히타이트한테 패하기도 하고 전전긍긍했어요. 히타이트는 이집트만큼 아주 강력했어요. 그래서 이집트하고 혼인도 하고 이래요. 왕가에서. 근데 그 히타이트가 바로 안돈 사람이에요. 고대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상이었고 유대인의 특징인 유대인의 얼굴 넓적하죠. 그리고
문화는 비록 안드족이, 안드에서 왔지만 말은 안돈 말이라는 거죠. 유대인 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게 히타이트 왕국이에요. 최근에 이제 그걸 복원을 하죠. 굉장히 강력한 제국을 건설했죠, 히타이트가. 말 쓰고, 사자고, 그들의 글자고, 히타이트 그림으로 보면있죠. 자, 여기 이제 싸움하는 거야. 히타이트하고, 일로 쳐들어가서 싸움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인데, 뭐 참, 그런 게 있었다. 재밌죠? 이 히타이트. 굉장히 많이 인류의 역사에서 많이 사라져서 자취도 없이 사라진. 트로이가 망한 것도 이것 때문이죠. 원래는 히타이트가 트로이의 그 후견인이었어요. 근데 아가멤논이 알았어. 자가 쳐들어갔을 때 히타이트가 그때 전쟁 중이었거든요. 큰 전쟁. 그래서 결국은 트로이를 백업을 못할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먹혀들어간 거죠. 무슨 목막은 아직 만들어낸 얘기고, 사실 지진이 일어났어요. 네, 지진이 일어나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가봤는데, 트로이가 지어진 것이 난공불락인 거야. 10년을 거기서 보내는 거죠. 근데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망했죠. 자, 여기, 아까 설명하는 또 왜 또 나오지? 그건 뭐냐면 안돈 사람들도 크리타 싸움에서 온 사람들하고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안돈 사람들이 어머니 숭배, 화장하는 종교 이런 것들을 배운다는 얘기를 했고, 백인이 세 가지가 있어요. 백인, 북방 백인 종교, 노르딕. 그들은 청인, 안드, 안돈, 홍인, 황인 뭐 좋은 것만 잔뜩 듣네. 북방 백인민족 멋있죠? 저는 캐나다에 북방 쪽이들이 많아요. 캐나다에 가서 제가 이제 그때 공부하러 갔죠, 대학교 때. 그래서 거기 갔는데 얼마나 등치고 잘생겼는지 거기에 제가 아주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얼굴이 길고 키가 크고 금발이었죠. 금발이죠. 지금 청인에서. 그래서 그분이 히틀러가 그렇게 자기가 그 종족의 그 신수성을 얘기했는데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아까 노르딕과 안돈 사람이 라인강에서 만나요. 그래서 독일이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거예요. 바로 순수 게르만족하고 넓적한 문제. 생긴 거 보세요. 정치적이죠. 씻지도 않으니까 되게 더러웠을 것 같아. 얼굴이 딱 더럽게 나와. 노르딕들은 발트해하는 거 얼마나 더러웠겠어요. 목욕도 안 하고 진짜. 그 서양애들도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호박무역을 했어요. 얘네들은. 호박무역을 하면서 어머니 숭배를 했고, 그 다음에 화장을 했기 때문에 얘는 또 배에다가 화장해서 물속에 집어넣으니까 도대체가 뭐 나오질 않아, 얘네들 유물은.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재밌는 얘기 뭐냐면, 결국은 북유럽에서 다니오빈과 원시들이 만나서 갑자기 확 우수한 백인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꼭 그러죠. 우리가 지구의 생명의 시작을 보면은 점점 더 발달하는 게 아니라 원시부터 갑자기 확 발달된 존재가 갑자기 동물이 나타나듯이 문화도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중부 백인민족, 여기 알프스 얼굴 넓적하잖아요, 보여요? 그죠? 이게 왜냐면 안돈과 안두가 거기서 만난 거예요. 넓적하고 그다음에 이제 알프스 민족 여기서 만나는 거고, 그래 남방 백인민족 보세요. 남북 민족은 여기는 안드, 청인, 안돈, 작은 안돈, 그 다음에 2차 상징량이 꽤 있어요.
그래서 얘들이 논리만 좋아하나? 어쨌든 그래서 갈색머리를 하고 얘는 그러죠. 바스크인이에요. 바스크인은 청인의 후예라고 얘기해요. 사실 바스크인은 다 도대체가 그 유래를 모른다 막 이거예요. 바스크인은 어디서 오지? 언어도 몰라. 이게 청인 언어예요. 여기서 처음 봤어. 아 이거구나. 베르베르인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이제 바스크지만 바스크는 스페인 북쪽에 있는 거 맨날 그 전쟁 폭탄 터뜨리고 막 이러는 애들 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가 그런 거죠. 냈다. 걔네들이 그 바스크인 쪽이죠. 스페인의 북부 쪽. 베르베르인도 미스터리예요. 그 아프리카 북쪽인데 얘를 뭐 얼굴이 백인이야. 근데 그 베르베르인의 특징이 여기를 문신을 해가지고 여자들이 늙지 말라 그러는 건지 아주 이상하더라고. 근데 하여튼 거의 빨간 머리고 막 이래요. 근데 이 1000만 명이 산대요. 베르베르 쪽이. 근데 자기네들을 귀족 혈통이라고 그러는 거야. 얘네들도 세공이 발달되고. 근데 얘네들 참 재밌는 거는 거룩한 바라카를 갖고 있잖아. 바라카. 재밌지 않아요? 거룩한 존재를 갖고 있다. 바라카. 생각적으로 짜가니까. 얘들은 마음의 껴인데 일부일초제를. 뛰어난 존재들이죠. 미녀죠? 그래서 이제 자, 그러니까 브리타니아는 사실 영국이죠. 영국인데 그 브리타니아에서 보면은 아직 그 안돈 거주자들이 살아남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아직도 어떤 부족들, 천둥 부족들을 갖고 있고 뭐 미신, 안돈자들이 굉장히 그 미신을 많이 숭상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미 3000년 전, B3000년 전에도 고대의 사회 집단은 한민족이 없었다는, 한민족이 할 수 없었다는 거죠. 너무 섞여가지고. 특히 구라파는 특히 더했어.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유럽의 문화가 서로 막 섞이고 그랬는데 결국 언어의 장벽이 서로의 교류를 막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앞날은 그 타의 문화의 수준뿐만 아니라 그걸 구성하는 사람들의 질이 높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결국 우리의 문화는 앞날은 구성하는 구성인들의 질, 문화만이 아니라 질이 높아야 된다. 그런 얘기가 이거의 끝을 이루죠. 그 다음에 이건 제 얘기는 전부 여기서 끝나는데 이건 재미를 보세요. 타르테수스 왕국이 최근에 발견됐죠. 그래서 요새 많이 떠드는 얘기예요. 스페인 남쪽 세비야 근처라고 얘기해요. 여기 나온 금들 보세요. 대단하죠? 이게 바로 플라톤이 얘기하는 아틀란티스. 이게 플라톤이 얘기한 것을 복원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사실은 건축이 아니라 거대한 UFO였다. 너나 이렇게 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타르테소스. 스페인 남쪽에 있었다는 거죠. 스페인 남쪽에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제 이걸 끝으로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